A group of Indiana Republicans are defying President Donald Trump's push for redistricting in the state. The state's Republican-led Senate rejected a new congressional map just yesterday. That new map could have possibly given the GOP more seats in the House in next year's midterm election. President Trump discussed the results of the vote yesterday in the Oval Office. Well, we won every other state. That's the only state. It's funny because I won Indiana all 3 times by a landslide. You had one gentleman, the head of the Senate, I guess, Bray, whatever his name is. I heard he was against it. He'll probably lose his next primary, whenever that is. I hope he does. 인디애나주에서 최근 발생한 선거구 재조정 시도와 주 상원의 후속 거부 결정은 미국에서 주 정부에 공식적으로 위임된 결정에 대한 국가적 정치적 영향력의 한계에 관한 새로운 논쟁의 장을 열었다. 사실관계상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인디애나 주의회가 향후 주 하원 대표 구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선거구도 채택을 반대하는 표결을 진행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이 결정은 투표 당시 직접적인 사법적 개입 없이 주 헌법상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제한된 안건에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 정치 체제에서 선거구 재편은 합법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헌법은 선거 조직, 특히 선거구 설계를 포함한 선거 관리의 주된 책임을 주에 부여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방 및 주법원은 정당 간 이익 균형, 대표의 평등성, 소수 집단 보호를 추구하는 기준을 확립해왔다.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적 게리맨더링 사건에 대한 연방 개입의 범위를 축소하여 주의회에 더 큰 정치적 제도적 권한을 이양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의 자율성과 결정의 가시성을 모두 확대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인디애나 사건 관련 행보가 자리 잡고 있다. 투표 전 그가 발표한 공개 발언 기록에는 재구획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표명하고 이 변화가 연방 차원에서 공화당의 선거적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성명 및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 대통령과 연계된 정치적 동맹 및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해당 안건을 지지하며 움직인 사실도 확인되어 이 문제가 트럼프 진영의 국가적 정치 전략에 편입되었음을 시사한다. 계획이 부결된 후 트럼프는 공개 발언을 달리하며 자신의 개입을 축소하고 인디애나 재구획이 개인적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강조점 변화는 분석가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일부는 불리한 결과 이후의 정치적 재포지셔닝 시도라고 보는데 이는 미국 정당 역학에서 흔한 현상이다. 다른 이들은 이전과 이후 발언의 불일치가 서사적 일관성과 전 대통령의 실제 관여 정도에 대한 의문을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인디애나 공화당 내에서는 이번 표결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 관심으로 인해 더욱 부각된 분열을 드러냈다. 선거구 재편에 반대표를 던진 주 상원 의원들은 제도적 논리를 근거로 입장을 정당화하며 이러한 변경은 정기적인 주기, 기술적 기준, 그리고 사회와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정치적 선례와 선거 과정의 합법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당장의 당파적 이점이 장기적인 제도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의 전국적 지도부와 더 가까운 당내 세력은 이 결정을 전략적 실패로 해석했다. 이 그룹에 따르면 선거구 재편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도 자신들이 장악한 주에서 선거적 입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등 치열한 정치적 환경에서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정당 간 경쟁 논리를 강조하며 선거구 재편을 현 정치 체제의 정상적 관행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보다 광범위한 제도적 우려를 상대화한다. 이 사건은 또한
주 차원의 결정에 대한 국가 지도자들의 비공식적 역할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했다. 일부 관측통들은 인디애나에서의 계획 거부가 주의회가 동일한 정당 소속일지라도 국가 정치인들의 영향력에 명확한 한계를 설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다른 분석가들은 이러한 해석이 지나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역별 특유의 역학, 의원들의 개별적 경로, 주별 선거 계산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정치 주체들의 공개적 반응은 선거구 재편 자체를 넘어 논쟁을 확대시켰다. 동일 기간에 경제, 외교정책, 이민 등 다른 주제에 대해 발표된 성명들은 정부 우선순위와 전략적 일관성에 관한 더 광범위한 공론에 편입되었다. 비판자들은 일부 발언에서 모순과 일반화를 지적하는 반면 옹호자들은 이는 기술적 행정적 평가와는 별개의 정치적 언어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관점에서 인디애나 사례는 미국 연방주의에 내재된 긴장을 보여준다. 주들은 상당한 자율성을 지니지만 양극화된 환경에서 선거 결과를 극대화하려는 전국적 정당 전략에 편입되어 있다. 선거구 재편에 대한 의무적 전국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이 주제는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개혁안들은 수년간 의회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충분한 합의 없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 차원의 결정은 여전히 다양한 결과와 종종 논란을 낳고 있다. 현재로서는 인디애나주의 선거구 재편 거부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와 주 공화당 지도부 간의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지 또는 다른 주들의 유사한 전략에 영향을 줄지 불확실하다. 또한 이 사건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더 통일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적 사법적 노력을 촉진할지도 불분명하다. 현재로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제도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상반된 해석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명확하거나 최종적인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석을 계속하려면 인디애나 사건이 미국 내 거버넌스, 정당 충성심, 정치 권력의 비공식적 한계에 관한 더 광범위한 논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거구 재편성이 갈등의 핵심이었지만 이후 반응들은 선거구 지도 문제를 넘어 제도적 결정이 공공 담론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다양한 정치 행위자들에 의해 해석되는지에 대한 긴장을 드러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은 이미 존재하던 권위, 전략적 일관성, 그리고 분권화된 연방체제에서 정치적 대립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가장 주목을 끈 요소 중 하나는 투표 후 공개적으로 나타난 반응의 강도였다. 도널드 트럼프와 입장을 같이 하는 주 및 연방의원들은 결과에 불만을 표명하며 향후 정치적 보복 가능성, 예를 들어 예비선거에서의 경쟁 등을 제기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반응이 엄격한 당내 규율을 기반으로 한 정치관을 반영한다고 본다. 즉, 상이한 결정은 제도적 자율성의 표현이라기보다 전략적 연대의 붕괴로 해석되는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이는 극도로 양극화된 환경에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내부 의견 차이는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가 아닌 지도부에 대한 도전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대조적으로 선거구 재편을 거부한 주 상원 의원들은 선거운동의 수사와 정부 운영의 책임 사이의 구분을 강조했다. 일부는 공개적으로 외부 압력, 특히 국가 지도부로부터의 압력이 기관적 영향력, 합법성, 대중인식에 대한 지역적 평가를 압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특정 시점에 국가적 논의를 주도하는 정당과 동일한 정당이 주 기관을 장악하고 있더라도 주 기관의 상대적 독립성을 중시하는 미국 연방주의 전통에 부합한다. 논쟁의 또 다른 핵심은 전국적 활동 범위를 가진 정치, 조직 및 이익단체의 개입이었다. 트럼프주의에 동조하는 보수 단체들은 다른 주에서 민주당이 채택한 유사한 관행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선거구 재조정을 옹호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전략이 정상화될 경우 선거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국가적 기준의 부재가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며 이용 가능한 법적 수단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일방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반된 해석은 미국 정치 체제의 구조적 긴장을 반영한다. 한쪽에는 선거 결과를 우선시하고 시스템을 각 정당이 기존 규칙 내에서 승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장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다른 쪽에는 제도주의적 접근이 있는데 이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며 특정 법적 도구가 이용 가능하더라도 그 사용에 비공식적 한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디애나주의 갈등은 이러한 두 시각이 단일 정당 내에서도 충돌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이 논쟁은 사건의 간접적 결과에 대한 논의도 불러일으켰다. 일부 관측자들은 선거구 재편성 거부 사례가 다른 주 의원들에게 유사한 압력에 저항하도록 장려해 주 초의 자율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각 주마다 입법부 구성, 정치적 역사, 선거 유인 등 고유한 역학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해석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제안했다. 따라서 인디애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추론은 여전히 추측에 불과하다. 동시에 같은 기간 도널드 트럼프가 다른 주제들에 대해 한 발언들도 선거구 재조정 사건과 함께 분석되기 시작했다. 경제, 외교정책, 이민에 대한 발언들은 비판자들로부터 일관성 부족이나 지나친 일반화의 사례로 해석된 반면, 지지자들은 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언어로 반드시 기술적 진단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특정 사건을 더 광범위한 담론 패턴과 분리하기 어려운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동일한 정치인이 여러 논쟁에서 동시에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때 더욱 그러하다. 제도적 측면에서 이 사건은 선거구 재편을 위한 명확한 국가적 지침 부재에 대한 의문을 재차 불러일으켰다. 독립위원회나 통일된 기준과 같은 개혁안은 수십 년간 의회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상당한 정치적 저항에 부딪혀 왔다. 일부 분석가들은 인디애나 사례가 갈등과 자의성 인식을 줄이기 위한 더 큰 표준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지나친 통일화 시도가 연방주의를 약화시키고 연방 또는 사법기관의 지나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자주 언급되는 측면은 이러한 유형의 분쟁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다. 선거구 재조정이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격렬한 논쟁과 상호 비난은 선거 규칙이 당파적 편의에 따라 조작된다는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이 계획에 반대표를 던진 일부 주 상원 의원들은 이 요소가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성을 비판하는 측은 이미 여러 주에서 유사한 관행으로 인해 공중의 신뢰가 훼손된 상태이며 이러한 우려의 선택적 성격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당 역학 측면에서 인디애나 사례는 공화당 내부의 더 광범위한 재정의 과정의 일부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와 더 가까운 세력과 주 및 기관의 더 큰 자율성을 옹호하는 세력 간의 공조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이러한 차이점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든다. 이러한 긴장들이 당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정상적인 정치 주기의 일부로 흡수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승패로 축소될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이는 여전히 논쟁 중인 제도적, 전략적, 담론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해석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미국 정치 체제의 작동 방식, 국가 지도부의 역할,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정당 간 경쟁의 한계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디애나 사건을 둘러싼 해석은 미국 정치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제도적 운영,
해석적 분쟁, 구조적 불확실성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고려될 때 더욱 깊이 있게 이해된다.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선거구 재편성 거부 및 그에 따른 반응들은 이제 공식적 규칙, 오랜 시간에 걸쳐 공고화된 정치적 관행, 그리고 분권화된 연방체제 내 권력 행사에 대한 상이한 기대 사이의 긴장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으로 분석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권위 수준 간 반복되는 마찰과 거버넌스 및 대표성에 대한 상충되는 개념들을 집중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분석의 핵심 축 중 하나는 국가 지도자들이 주 차원의 결정에 미치는 비공식적 영향력의 실제 범위에 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전국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유권자 동원, 정당 의제 설정, 정치적 담론 영향력 측면에서 상당한 역량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인디아나 사건은 이러한 영향력이 특정 지역적 이익과 주의회의 제도적 자율성과 마주할 때 한계에 부딪힌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결과가 미국 정치체제가 여전히 과도한 중앙 집권화 과정을 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다른 이들은 이 결과가 특정 상황에 의해 조건화된 결과일 뿐 더 광범위하거나 지속적인 구조적 변화의 증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해석은 재구획을 거부한 주 상원 의원들의 동기에 대한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한 해석은 결정의 제도적 성격을 강조하며 선례에 대한 우려, 민주적 정당성, 주 차원의 이익과 국가적 전략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유지할 필요성을 부각한다. 다른 해석은 개인적 선거 안전 추구, 지역 유권자층의 특정한 프로필, 당내 분쟁과 관련된 정치적 비용 등 보다 실용적인 요인들을 지적한다. 이러한 해석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대표제 시스템에서 입법적 결정을 일반적으로 이끄는 인센티브와 계산의 복잡성을 반영한다. 이 사건을 둘러싼 공개 토론은 정치적 압력과 대립적 수사 사용에 대한 성찰로도 특징 지어졌다. 미국 정치 체제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쟁과 강경한 언어를 용인해 왔음에도 일부 관측자들은 특정 관행이 비공식적 한계를 넘어 의결 과정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이들은 현대 정치가 가속화된 커뮤니케이션과 극심한 양극화 환경에서 전개되며 날카로운 발언, 선거적 위협, 공개적 대립이 그 적절성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무관하게 당파적 경쟁에 역하게 반복적으로 통합되었다고 주장했다. 분석에서 또 다른 반복되는 쟁점은 합법성과 정당성의 구분에 관한 것이다. 정당별 선거구 재편은 현행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권자의 상당 부분에게 항상 정당하게 인식되지는 않는다. 인디아나 사건은 이러한 차이가 정치적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었으며 일부 의원들은 선거 과정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대해 명시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동시에 이러한 입장에 대한 비판자들은 유사한 관행이 전국 여러 주에서 다양한 정당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려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 신뢰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연방 차원에서는 이 사건이 선거구 재조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시켰다. 독립위원회 설립, 국가적 최소 기준 마련, 사법 감독 강화 등의 제안은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상당한 정치적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개혁을 지지하는 측은 인디애나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반복되는 갈등을 줄이고 선거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일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한다. 반대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지방 현실과 동떨어진 기관에 권력을 집중시켜 연방적 균형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은 특정 사건이 어떻게 더 광범위한 정치적 서사에 신속히 편입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비판자들에게 선거구 재편성 거부는 제도적 저항과 그의 영향력 한계에 대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동맹자들에게 이 사건은 당내 결속력 부족과 전략적 기회 낭비의 신호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서사들은 공론장에서 공존하며 해석의 공간을 다투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해석은 정립되지 않았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이 사건이 향후 정치 행위자들의 행동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관련된다. 아직 명확한 체계적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이르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인디아애나 사건이 유사한 분쟁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주의회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른 이들은 정치적 역학이 여전히 맥락에 크게 의존하며 향후 결정은 각 시점의 정당 구성, 선거 환경, 국가적 정세와 같은 특정 변수에 의해 계속해서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연방주의 관점에서 이 사건은 미국 정치 체제의 분열적 성격과 어느 정도 예측 불가능성을 강화한다. 주들은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장으로 기능하지만 전국적 차원의 분쟁과 전략과 연결되어 있어 종종 긴장을 유발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권력 수준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시스템의 구조적 특징이며 특히 극단적인 양극화 시기에는 반복적인 갈등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궁극적으로 인디아애나 사례는 단순한 답이나 확정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법적 정당성, 정당 전략, 제도적 자율성, 대중의 인식이 복잡하게 얽힌 진행 중인 일련의 과정을 드러낸다. 해석은 여전히 논쟁 중이며 미국 대표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이 사건은 정치 권력의 한계, 기관의 역할, 그리고 치열한 경쟁과 공식적 억제 메커니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 내에서 선거 관행의 미래에 관한 핵심 질문들을 열어두고 있다.